오늘은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고할 책은요, 후나세 슌스케의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입니다.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요, 건강에 관련된 책을 소개할 때는 이 말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건강에 관련된 조언들이 100%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. 건강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,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얽혀서 새로운 요소가 창발이 되면서 또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. 그래서 인체는 신비라고 하고 전형적인 복잡계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주요 건강에 관한 조언들은요, 참고만 할 뿐 100%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겠죠. 일반적으로 말할 때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것이 몸에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실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런 거를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. 이런 취지라는 것입니다. 이 책이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, 대체적으로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,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의 저자인 슌스케는요, 이렇게 말하면서 책을 열고 있습니다. 열량 섭취를 40%만 줄여도 늙지 않는다. 소식이 장수를 돕는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.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이자 영양학자인 클리브 맥케이의 연구에서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. 열량 섭취를 40% 줄인 쥐가 다른 쥐보다 2배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 먹은 쥐는 소식한 쥐보다 수명이 절반이나 짧았다는 말입니다. 그러면서 슌스케는 요가의 철학을 언급해요. 이 요가라는 게 만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심신과학이라고 불리거든요. 실제 과학적으로 이 요가의 효능이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. 요가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. 80%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%만 먹으면 늙음을 잊는다.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하라. 공복 상태를 즐겨라.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. 40%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. 그러니까 80%, 60%, 40%까지 내려온 거죠. 그러니까 소식이 이만큼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. 어찌 이 먹는 걸 줄인다고 신이 될까 하지만은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요가라는 단어가요, 고대 산스크리트어인데요,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. 무엇을 연결한다는 것일까? 바로 우주와 생명을 연결한다는 것이거든요. 여기서의 생명은 우주 만물, 그리고 사람이 포함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주와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이고, 더 나아가서 우주는 좀 더 크게 보면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신과 사람을 연결한다. 더 나아가서 신의 속성과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불멸, 장수, 건강, 웰빙, 이런 좋은 것들, 이런 속성과 특징이 사람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연결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요가의 철학이고 요가라는 것인데, 요가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? 소식 또는 단식. 그래서 건강과 장수에 이만큼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책에서는요, 소식, 단식, 간헐적 단식, 이런 용어를 상호 병치에서,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.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 좋아요. 효과도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는데, 왜 소식을 해야 되는지, 단식을 해야 되는지,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 혜택은 무엇인지가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차이점을 짚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거다, 똑같은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를 살펴보면요, 의사가 필요 없는 기적의 요법 소식이라고 돼 있어서 만병통치약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
굉장히 단촐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죠. 그러면서 룰루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. 소식을 하는 미니 단식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.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고양이는 어떻습니까? 한 고양이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. 마라톤 풀코스급으로 매일 뛰는 겁니다. 어느 한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단식을 하면 소화 에너지를 치유에 쓸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. 쓸데없이. 단식을 하면 소화 에너지를 치유에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에너지, 이 비축된 에너지로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요. 또 소화기관이 건강해지고 병소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오게 됩니다. 감기, 복통, 설사, 두통부터 변비, 아토피, 무좀, 요통, 우울증, 당뇨병, 심장병, 간질환도 낫는다. 거의 만병통치약이죠. 이 중에서 간헐적 단식은 한때 열풍이 불기도 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일까?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리뷰해 보고요.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간헐적 단식의 의미는요. 영양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식사 습관을 고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합니다. 음식을 필요 이상 많이 먹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휴식기를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. 이 간헐적 단식에서 유명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16대 8 1유형이고요. 5대 2 2유형입니다. 16대 8은요.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남은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6 더하기 8 하면 24시간 하루에 스케줄이 나오는 것이죠. 5대 2는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식사를 하고 2일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. 먼저 16대 8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, 하루 중 이제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은 후부터 다음날 아침은 안 먹는 거죠.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음날 아침을 거르고 오후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하루 3끼 중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먼저 저녁 식사를 한 오후 6시쯤 한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뭐 간식이나 야식은 안 돼요. 뭐 물이나 달지 않은 차, 음료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식사량에도 제한이 있는데 이게 공복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당연히 살도 빠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과식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. 자, 5대2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이게 5일만 먹고 2일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2일을 그냥 통째로 안 먹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일 또는 3일 단위로 아침, 점심을 굶는 거예요. 이게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월요일은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고 화요일 아침, 점심 안 먹고 저녁 먹고 수목은 다 먹고 금 이렇게 아침, 점심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루를 더 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이틀만 할 경우에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죠? 아침과 점심을 다 안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? 그러면 이날 저녁은 더 소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중요한 점은 16대 8이나 5대 2나 반드시 유의할 점은 공복 후 식사를 할 때 폭식을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될 수 있다. 그러면 건강과 수명, 노화에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슌스케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.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 이렇게 슌스케가 이 간헐적 단식, 소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면요. 이 모든 병은 몸속에서 생긴다는 거죠. 몸속의 문제들, 특히 그것들을 이제 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병은 몸속의 독에서 생기는데 몸속 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음식의 독이고요. 두 번째는 마음의 독이에요.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. 그래서 그게 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과식이 최악이 되는 겁니다. 마음의 독은 뭐예요? 고민이나
불안을 느낄 때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. 소식과 단식은 바로 이 두 가지 독 중에서 음식의 독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.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이 독을 해소시킨다라는 건데요. 그 3단계가 뭐냐면 배출, 분해, 정화입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1단계 자기 정화는요. 사람은 인과 아웃으로 이루어져 있죠. 인은 이제 음식이고 아웃은 배설입니다. 근데 소식을 하게 되면은 이 인을 막는 것이고 아웃은 더 가속화시킨다라는 거예요. 이 가운데 해독작용이 일어나면서 자연이 부여한 그 이상적인 상태로 회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2단계 병소 융의 과정은요. 이 1단계 자기 정화를 거칠 때 그 병소 부분, 그 병이 난 위치를 병소라고 하잖아요.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고 정화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. 소식과 단식을 하면 암까지도 제거되고 소멸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조직 재생은요. 이제 정화와 병소 부위의 융해가 일어났죠. 그러면 그 부분에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소식과 단식을 재생의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소식, 단식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체질을 바꾼다. 두 번째, 기억력이 상승한다. 세 번째,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. 네 번째, 숙변을 배출한다. 다섯 번째,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. 여섯 번째, 혈관이 젊어진다. 일곱 번째, 유전자를 활성화한다. 여덟 번째, 스태미나를 강화한다. 아홉 번째, 면역력을 높인다. 열 번째, 활성산소를 줄인다라는 겁니다. 이 활성산소는 노화와 관계가 있죠. 그러니까 노화를 줄이는 거예요. 이 10가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. 그것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현대인의 질병의 60%는 먹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어요. 그만큼 이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이 병이라는 거는 몸속 독소에서 비롯이 되는데 이 몸속의 독소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비롯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음식의 독, 두 번째는 마음의 독. 소식과 단식은 이 첫 번째 음식의 독을 해결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다고 했었죠. 3단계를 거쳐서요. 자기정화, 병소융해, 조직재생.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, 먹는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80%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%만 먹으면 늙음을 잊고 40%만 먹으면 신과 다를 바가 없다. 먹는 습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시고 무병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